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도에도 이 트렌드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트렌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강천입니다. 2026년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주식 투자의 성과도 이 트렌드와 함께 큰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6년도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의 정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번 2025년도를 지나가면서 2026년도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 이 대표 기업들의 실적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그리고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첫 번째 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내 이 저평가, 이 찬밥대를 봤던 대한민국의 증시도 2025년 4월 현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증시 부양 정책을 코스피, 코스닥 각각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으면서 2차 도약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상화 또는 MSCI 선진국 편입 지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도 앞으로 한 2, 3년 동안 더욱 부각이 되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어떤 정책적인 변수 그리고 실적적인 변수 이런 부분들을 한 몸에 2026년도에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밸류에이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정점을 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두 가지 변수를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신다면 2025년도에 이어서도 26년도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6년도에 살펴봐야 될 가장 큰 대내외 리스크는 아무래도 AI의 버블 우려와 관련된 리스크가 2026년도에도 자주 우리의 귓가를 때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작년 2025년도에도 한 매월은 아닌 것 같고요. 한 2개월에 한 번씩은 꼭 AI 버블 우려 그리고 각종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실적으로 그 위기들을 극복을 해놓고 냈죠.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고 2026년도에도 빅테크 AI 기업들의 이 투자와 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반대편에 또 석에 해당하는 2군, 3등, 4등 기업들은 또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많은 논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논란들이 주가 상승 시마다 조정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은 26년도에도 꾸준히 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달러 원의 약세 흐름이죠.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1,050원에서 지금 1,500원 부근까지 달러 원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회도 즉 달러의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데도 동조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달러 원은 원하는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노력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외적인 어떤 그런 변수보다도 어떤 정책적인 변수에 조금 더 치중을 하면서 원화가 조금 이제 좀 강세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정책적인 변수가 약발이 먹히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만 좀 정상화가 좀 된다라면 종합주가 지수는 조금 더 우상향의 흐름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AI 버블과 그다음에 달러 원, 즉 원화의 약세 흐름은 계속 2026년도에도 증시의 어떤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26년도의 주도주는 아무래도 2025년도의 주도주의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이 반도체가 되겠죠. AI의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의 투자가 바로 반도체의 이 실적 호황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더 거창한 말은 없을까라는 어떤 얘기가 있을 정도로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실적은 여전히 뛰어나고 이제 곧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2025년도 4분기의 실적이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예상치보다도 더 상회할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25년 4분기 영업이익은 19조 원 정도로 내다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았을 때는 시장 예상치보다
뛰어난 실적을 내놓았던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27년도까지도 실적의 호황기, 업황의 호황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작년에 2025년도에 이어서 2026년도에도 반도체가 주도주로서의 어떤 지위를 계속 누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가 조금은 좀 이렇게 쉬어갔을 때 다른 옆에서 지원하는 그런 섹터들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딱 하나만 찍는다라면 여전히 반도체가 26년도에도 주도주의 왕자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이 25년 12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1만 0,500원이죠.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는 벌써 이 지난달에 좀 찍었는데 이게 월봉 흐름입니다. 월봉 흐름에서는 지금 뭐 사상 최고가나 다름없는 뭐 그런 흐름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이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15만 원에서 16만 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조금 세게 보는 데는 17만 원, 좀 약하게 보는 데는 한 14만 원, 14만 5천 원 요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15만 원에서 16만 원이 지금 주류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 이 삼성전자의 PBR이 한 1.8배에서 많이 보는 데는 뭐 한 2.0배 정도까지도 밸류에이션 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은 한 13만 원에서 한 15만 원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볼 수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보고 싶어요. 삼성전자 이렇게 박스권을 딱 긋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11만 2,400원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되면 박스권이 한 배만큼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박스권이 딱 돌파가 되면 이렇게 박스권만큼 딱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11만 2,500원이 기술적 분석으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1만 원이 돌파가 되면 11만 2,500원이 한 2월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단기적인 어떤 그런 목표 가격을 제시를 해 보고요. 다음 2차 전지 대표 기업은 에코프로가 되겠죠. 뭐 일봉인데요. 사실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고 수년간 장기 상승과 장기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은 일봉으로 보기보다는 조금은 뭐 주봉이라던가 월봉의 시계열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낙폭이 이렇게 과했던 종목은 대강 한 50% 정도의 어떤 반등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면 50% 정도 반등이 됐을 때 얘가 한 17만 원 정도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17만 원 정도가 2026년도에 리바운딩의 어떤 목표치다. 이렇게 이경민 부장님도 제시를 하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가 3분의 1에서 2분의 1의 목표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업인 에코프로는 아마도 뭐 ESS의 그런 모멘텀을 들고 2026년 상반기에는 이러한 목표 가격에 근사치는 좀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바이오 기업에 있어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바이오입니다. 삼성바이오는 사실상 그 황제주죠. 주가가 100만 원이 넘으면 보통 우리가 황제주라고 많이 하는데 그 황제주의 지위를 여전히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적 분석으로는 삼성바이오가 아주 그렇게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그런 기업에 비해서는 좀 매력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안정감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삼성바이오의 실적 대비 현재 가격은 매우 매력적이다라는 어떤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간 변동성은 매우 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지만 큰 추세의 어떤 흐름은 여전히 우상향하는 장기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변함이 없으니까요. 바이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잖아요. 바이오 학회 중에서도 가장 큰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1월 달 JP모건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양한 어떤 뉴스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좀 삼성바이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대표 기업 이외에 어떤 면역 치료제라든가 비만 치료제라든가 신약 관련한 어떤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2026년도도요, 25년만큼이나 정말 좋은 일, 나쁜 일,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항시 이 트렌드가 옆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이 트렌드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지지 레벨인 4,000포인트대 지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그래도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포인트대가 좀 중요한 지지의 역할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지지하면 아직은 950에서 980 이런 자리까지 상방으로 열려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강한 종목들이 26년도에는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강했던 섹터들은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그리고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26년도도 반도체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피지컬 AI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오늘 날짜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상당히 조금은 시총 큰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오면 사실상 내년에 또 다시 다른 종목들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연초반에는 대부분 반도체와 로봇 관련된 섹터, AI 관련된 섹터들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의 수급들이 조금은 빠질 때 제약 바이오 쪽으로 수급들이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들을 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은 특별하게 LG CNS라는 종목을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컨센상으로는 현재 8만 원대 이상 정도의 목표치를 주고 있는데, 최소한 제가 보는 관점은 7만 5천 원 이상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최근 좀 급한 낙폭을 좀 보여줬다가 그래도 한 6만 원대 초반에서 5만 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좀 잡고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6만 원대 초반 정도 자리에서는 좀 관심권에 두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목표치는 최소한 7만 5천 원 이상 정도를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철강, 그리고 뭐 최근 해운 관련해서도 또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최근까지 일단 33만 원의 벽을 계속해서 터치를 했습니다. 33만 원대 요 벽자리를 계속 터치를 했는데, 내년에 보고 싶은 자리는 이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컨센은 40만 원 정도 때까지 목표치를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부터는 잘 분할로 잡으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겠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조금 리스크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를 깨지면 좀 리스크할 수 있냐면 25만 원대가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매달 일정 부분은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은 괜찮겠다. 그리고 목표치는 최소한 한 40만 원 정도 때까지 기대값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중요 지지 역할을 하는 구간을 15만 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대를 훼손하지 않으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조금 주가 방어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원대를 잘 지켜주면 내년 정도쯤에 기대할 수 있는 상방 자리가 컨센상으로는 23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에서 한 23만 원 정도까지 내년 시장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이 사실 주식 투자를 한 번쯤이라도 그동안 시장에서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상당히 강한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년도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25년도만큼 올라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은 이제 마지막 선에서 멈춰야 되는 구간으로 이제 조금씩 오고 있다. 그 과정 가운데 지수 레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500에서 4,500, 조금 더 심하면 4,800 정도도 열려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4,500 선 정도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한 번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년은 병오년 말의 해입니다. 여러분들의 25년도의 질주 본능이 그대로 가기보단 어느 정도는 좀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렇지만 또 저점 구간에서는 확실하게 저가 매수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시면서 한 해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이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인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